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손혜원 TV의 제목은 김남국 대 서민입니다. 이 너무 웃겨갖고, 저는 이 일이 너무 웃겨가지고, 전에 한번 제가 어떤 방송에선가 이렇게 이 패널은 아니고 무슨 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스치며 지나면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서문 교수님은 그 성함이 워낙 특별하잖아요. 우리 뭐 주민도 있고 시민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민 교수님은 성 없이 그냥 서민이야. 근데 서민하고 가까운 거는 우리 진보 진영인데, 서민서 교수님의 행보는 거의 좀 보수 쪽으로 요즘엔 특히나 더 그러신 것 같아서 약간 섭섭합니다. 성함이 서민인데 너무 그 보수적인 그런 이제 언사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지만, 뭐 저는 뭐 어떤 특별한 자기 분야를 갖고 계시고 충분한 그 전문성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다른 뭐 편견은 없이 저는 좀 바라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약간 좀 이해가 좀 안 된다. 왜 그 한쪽으로 이렇게 확 넘어가면 또 더 이 제도권이 되면 또 더 뭐 더 지독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래서 약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요즘에 이제 좀 웃기는 일이 있어갖고 김남국 저기 의원하고 있었던 얘기들을 보면서 제가 이것을 오늘 주제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솔직히 김남국 교수랑 서민 교수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선 나이가 많이 어리고요, 김남국 의원은. 서민 교수님은 또 자기 분야에서 확실하게 일가를 이루신 분이고, 그리고 두 분이 나이 차이도 많이 나시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어떤 전공으로나 모르나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서로 대적이 되지 않아요. 누가 누구의 상대가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서로 맞부딪힐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김남국이라는 이 정치인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김남국이라는 정치인은 제가 거의 한 5년 동안을 봐온 바로는 이 사람은 약간 화성 사람 같아요. 경기도 화성 아니고요. 저 우주 속에서 화성 사람 같아요. 조금 그 이 시대의 사람 같지 않아요. 약간 좀 그 뭐라 그럴까, 굉장히 독특합니다. 지금까지 결혼도 안 하고 이제 총각인데, 그 아마 우리는 모두가 다 그분을 모태솔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를 친구를 거의 사귀어본 적도 없지 않을까라고 우리 맨날 뭐라 그러는데, 사귀어본 적 있다고 본인은 우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일에 몰두를 하면서 판단력이나 그 어떤 이 통찰력도 굉장히 생각보다 뛰어납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쪽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그 이외에는 완전히 한대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웃음거리가 참 많습니다. 우리 김남국 의원의 그 이 얘기에 뭐 여자친구한테 뭐 명품백을 사주는 것 대신에 손편지를 쓰겠다라고 해서 그야말로 여자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며 웃음거리가 됐던 적도 있고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김남국 의원한테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지금도 명품백보다는 손편지가 훨씬 더 감동적일 수 있다라고 계속 그 얘기를 주장합니다. 그야말로 화성 사람 같은, 우주 속의 다른 행성 사람 같은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을 참 좋아해요. 이 정치판에 저렇게 맑은 샘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저는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김남국 의원이 이틀 전에 이런 글을 페북에다 썼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이 김남국과 서민의 그 에피소드에 있어서 이제 그 기반을 제가 이 페이스북에 글 쓰신 것을 두 개씩 해서 올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예요. 대검 앞에 화환을 지금 당장 치우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주십시오.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죠? 이거는 윤석열 총장한테 하는 얘기죠. 이게 제목이에요. 지금 당장 치우고 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쓴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자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 그게 옆에 있는 이 글이에요. 황당한 일을 당했네요. 그 화환에 떨어진 이파리를 잡고 나뭇잎을 밟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뭐 쓰러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바람 불 때 다 그냥 도미노 같이 쓰러졌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경비실에서
나가 항의를 했는데도 이제 대검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경비가 아니라 대검에서 구청에서 허가받았기 때문에 그 시민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민의 안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허가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것조차도 좀 이상하죠. 그리고 그래서 그 뭐 불편함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검찰총장이 그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뭐 이것을 불복하는 듯한 그런 화환으로 자기 위세를 이렇게 과시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의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런데 뭐 나중에 보면은 그 치우기로 서로 뭐 대검하고 뭐 얘기가 서초구청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구청장이 또 어디 방송에 나와서 확실하게 치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치워달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고 치워준다 그랬다 그러고. 근데 그 전에 얘기예요. 누가 여기서 미끄러져서 크게 다칠 뻔 했었는데 그게 이런 것들을 치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글을 올린 거죠. 그리고 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중립을 지켜라 이런 걸로 자기 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좀 웃기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엉뚱하게 이 서민 교수가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제목 우리 여기다 제목을 썼잖아요. 이렇게 꺽쇠를 갖고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다가 이제 쌍따옴표를 해가지고는 11월 외출 금지 명령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조경이 아니라 존경하는 김남국 의원님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에서 나뭇잎이 떨어져 그걸 밟은 시민이 크게 다칠 뻔했다. 여러분 나뭇잎이 그렇게 위험합니다. 낙엽이 우후죽순 떨어지는 이 사람 좀 이상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서민 교수가 이과라서 그런지 낙엽이 우후죽순 떨어지나요? 이건 너무 이상한 말인 것 같아. 이것도 좀 뭐 그냥 장난으로 그렇게 하려고 이게 우수수인데 우후죽순은 비 온 후에 죽순들이 엄청나게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이게 낙엽이 우후죽순 떨어지는 11월엔 이로 인한 부상자가 상상할 수 없이 나올 것으로 추측되는 바 정부는 11월을 낙엽 위험 시기로 지정하고 시민들의 외출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낙엽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알려준 김남국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거 일부러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농담으로 이 우후죽순이나 이 검사드립니다. 조경하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일부러 그런 건가? 여기도 비웃으려고 조경하는 우후죽순 검사드립니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바로 매일경제에서는 이 김남국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이런 얘기들을 썼죠. 그랬더니 김남국 의원이 다시 글을 썼어요. 서민 교수님 SNS 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 대검 앞 화환에 대한 문제가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교수님 덕분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문제 잘 지적했다 연락 받았습니다. 이내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이게 글이 너무 길어요. 이 서민 교수 이렇게 짧잖아. 이렇게 길게 하면 이거 힘들어. 뭐 이렇게 하고 이거 길게 이제 쭉 우리 정치 알바 일기생으로서 이 정치하려면 검찰총장이 벗어지고 하고 왜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또 이제 검찰 얘기를 쭉 썼어요. 서민 교수에게 이제 그다음에 마지막 말 요것만 하면 좋죠. 자유롭게 비판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풍자나 비꼼도 그 방법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누구처럼 그 정도를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합리적인 토론과 발전적인 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늘 이런 얘기가 이렇게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명품백보다는 손편지가 좋다는 우리 김남국 의원의 그런 소신입니다. 이보세요. 문제의 본질을 함께 고민을 해서 합리적인 토론과 발전적인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계속해서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그러시면 보는 사람들이 정치 자체를 혐오하고 꺼려하게 됩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만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폴라이트하게 예의 바르게 할 얘기를 다 한 거죠. 그랬더니 바로 우리는 참 우리 기자들이나 우리 사람들이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참 많은 소통을 하죠. 이 제목을 딱 치사한 김남국이라고 정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 그랬냐면 싸우다 논리에 밀릴 때 너 몇 살이야 라고 따지는 사람이 제일 치사한 사람인데 김남국 의원님, 이분은 여기 의원님을 보면 이것도 비꼬는 건가요? 김남국 의원님이 그 필살기를 펼칠 줄이야. 그 바람에 그간 숨겨온 내 나이가 폭로됐다. 게다가 그는 내가 나이가 많다는 걸 부각시키려 연세라는 막말까지 했다. 상속 문제 땜시 아버지가 내 출생신고를 5년 먼저 했기에 더 억울한데 남국님 연세도 있는데 조심하라는 말은 제 호적 나이보다 2살이나 많은데도 SNS는 1000배쯤 열심히 하는 조국한테 하세요. 이게 이제 이 일의 모두예요. 첫날 김남국이 이 황당한 일을 당했다는 사람을 누가 이 글을 보내와서 이걸 보고 치워달라라는 얘기를 했더니 여기서 이제 이 서민 교수가 11월 외출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 라고 했더니 김남국 의원이 자유롭게 비판은 좋지만 비꼬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정도는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합리적인 토론과 발전적인 대화를 위해서 함께 문제의 본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그러면 사람들이 정치 자체를 혐오하고 꺼려하니 연세도 있으시고 교수님이신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국 다운 그런 얘기였죠. 얘기를 했더니 그 뒤에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뒤에서 이게 보면 제목을 치사한 김남국이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여기서 너무 웃기는 얘기가 여러 개가 나와요. 싸우다 논리에서 밀릴 때 너 몇 살이야 하고 따지는 사람이 제일 치사한 사람인데 김남국 의원이 그 필살기를 펼칠 줄이야. 여러분들 이거 보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필살기는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필살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제 말씀을? 이게 너 몇 살이야? 이 머리 피도 안 마른 것이 이거거든요. 어떻게 아랫사람이 이 사람한테 연세도 있으신데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게 필살기라고. 제가 보기에 우리 서민 교수님이 이과라서 그런지 국어에 너무 약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을 몇 번 뵐 때 이렇게 그 글로 뵙고 이게 뵐 때 약간 눈치가 좀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 김남국 의원도 눈치가 좀 없는 편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길, 자기가 하는 방법, 말하는 방법, 이 길밖에 다른 길은 기웃거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김남국 의원이 약간 눈치 없는 거하고 우리 서민 교수님 눈치 없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국어가 안 돼요, 잘. 아까도 그 우후죽순처럼 그 나뭇잎이 떨어진다? 그게 저는 일부러 그렇게 이렇게 비꼬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잘못 쓰신 것 같은데 여기서 이거는 결정적입니다. 싸우다 논리에서 밀릴 때 이거는 가로 열고 맨 위에 뭐가 있냐면 나이 어린 애들과 같이 토론을 하거나 뭐를 했던 사람들이 싸우다 논리에서 밀리면 너 몇 살이야? 너 몇 학번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치사한 사람인데 김남국이 그 필살기를 펼쳤다. 이거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너무 웃기는 얘기고요. 근데 이 뒷부분이 전 더 웃겨요. 그 바람에 그간 숨겨온 내 나이가 폭로됐다. 이분 나이가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1967년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대학은 1985학번이에요. 그런데 숨겨온 내 나이가 폭로됐다. 게다가 그는 내가 나이가 많다는 것을 부각시키려 연세라는 막말까지 했다. 연세가 막말이에요? 연세가 막말인가? 이것도 좀 비꼬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김남국의 성정으로 봐서는요, 어른한테는 다 연세라고 하는 그런 존칭을 씁니다. 근데 그것이 막말이라 이것도 한번 우리가 세모로 놓고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죠. 이게 너무 웃겨요. 저는 이 상속 문제 땜시 아버지가 내 출생 신고를 5년 먼저 했기에 더 억울한데, 요거 이게 국어 시험에 나오는 문제예요. 요거 우리가 영어에서도 나오고 한국에서도 우리말도 나오지만 보세요. 상속 문제 땜시라고 했다면 이거는 아버지가 상속을 해줄 때의 얘기라고 봐요. 요거는. 그쵸? 그러면 아버지가 상속을 해줄 때 아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나이를 5살을 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보면. 그런데 이 뒤에 내 출생신고, 이 뒤에 딱 띄워보세요. 아버지가 내 출생신고를 5년 먼저 했기에, 이거는 낳기 전에 5년 전에 출생신고를 했던 얘기거든요. 이 문구는. 그쵸? 그러니까 상속 문제 땜시 라는 것은 다른 얘기고요. 아버지가 내 출생신고를 5년 먼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호적을 5년 앞서서로 기록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상속에 문제가 생겨서 아버지가 내 호적을 5살 나이가 많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더 억울한데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이 상속 문제도, 이거는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상속에 그 세금을 덜 내든지 뭐 하게 하려고 지금 5살을 올렸다라는, 이거는 굉장히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출생신고를 5년 먼저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출생신고가 아니라 이거는 이 호적의 나이를 5년 앞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억울하다. 그러면 억울한데, 전 좀, 그 다음에 남국님, 연세도 있는데 조심하라는 말은 제 호적 나이보다 2살이나 많은데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조국 전 장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호적 나이보다 2살이나 많은데도라고 하면은 제 호적이 지금 1967이거든요. 그럼 2살이 많은 거 맞아요. 65년이거든요. 조국 전 장관 나이가. 그러면 이 사람이 85학번이에요. 여러분들 계산 좀 해보실래요? 85학번이면 몇 살에 이 사람이 들어갔는지, 대학을 14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85학번이면 그럼 우리 나이로는 14살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 5살이니까 19살에 대학을 들어간 건데, 지금 나이로는. 그럼 자기 나이가 5살이 더 어리다는 거잖아요. 더 어리면, 그럼 이 사람은 5살이 어리면 14살에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천재 중에 천재죠. 그럼 14살에 대학을 들어갔으면, 그러면 그 중학교는 몇 살에 들어갔죠? 6년을 빼면 중학교를 8살에 들어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 14살에 대학을 들어가는 거죠. 실제 나이는 이게 말이 돼요? 8살에 중학교를 들어가? 우리 보통 13살이나 14살에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되게 독특한데, 이 문장에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나와. 저는 모르겠습니다. 상속 문제 땜시, 아버지가 상속을 아들한테 해주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나이를 호적에서 5년을 위로 했다는 얘기를, 내 출생신고를 5년 먼저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비문을 쓰는 이런 그야말로 교수님을 저는 이거 너무 웃기는데, 호적 나이보다 2살이 많아요. 호적이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에 5년 먼저 했다는 얘기잖아요. 상속 얘기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도 이상하고, 연세가 막말이라는 얘기도 이상하고, 그리고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너 몇 살이야를 했다라는 말도 너무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수님은 학문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자기 분야의 최고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는 분일 텐데, 국어에는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럴 때는 이런 글로 이렇게 좀 흥분하시면서 쓰거나 이렇게 비꼬면서 이렇게 하시려면 사실은 굉장히 탄탄하게 무장이 되셔야 돼요. 국어나 문장이나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도 보면 계속 틀리잖아요. 이런 거 쓰면서도. 이게 보면 이게 너무 낙엽이 우후죽순 떨어지는
이거 저 장난으로 그랬다고밖에 저는 사실 생각되지 않아요. 낙엽 위험 시기.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국어를 쓰시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상대하시는 거는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 치고 그것도 뭐 마지막까지도 저는 사실은 이 이상한 거 상속 때문에 출생신고를 5년 먼저, 태어나기 전에 5년 먼저 했다. 5년 뒤에 아들을 낳을 줄 알고. 그리고 또 여기서 적어도 그 우리 교수님보다 2살 많은 그 조국 전 장관은요, 이렇게 비꼬거나 빈정되는 그런 SS는 안 하세요. 천배쯤 열심히 하셔도 그런 실수는 안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비문을 쓰거나 우후죽순 낙엽이 떨어지는 이런 말은 안 하시거든요.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니 제일 웃기는 건 뭐냐면, 뭐 그 67년 생이시든 아니면 72년 생이시든 본인은 지금 5살을 잃으니까 72년생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우리 교수님 문장을 보고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 아까 여기에 나온 그야말로 뭐 누구라고 우리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은 뭐 모두까기 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은 절대로 이렇게 자기보다 아랫사람을 까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까지 않아요. 지금 이 김남국 의원이 지금 변호사로 일하다가 이 초선으로 30대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 우리 교수님은 이 분야에서는 일가를 이으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본인이 보시기에 그렇게 강하고 그 센 상대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싸움은 적어도 나보다 센 사람하고 싸워야 훌륭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사화 되더라도 나보다 더 세고 강하고 훌륭한 사람하고 맞짱을 뜨면서 함께 부딪혀야 넘어져서 피를 흘리더라도 훌륭하게 되는 거고, 그게 기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초선으로 들어온 30대 젊은 친구하고 이렇게 맞짱을 뜨면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갖고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주고받고 하시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웃겨요.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김남국과 서민의 그 싸움에 있어서는 그냥 무승부라고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다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째라 저째라 서로들 그럴 필요 없고, 그런데 서민 교수님은 적어도 한 4선 의원쯤 되는 센 사람을 상대로 그냥 싸우셔야 돼요. 이렇게 젊은 그 초선 아직 6개월도 안 된 이런 분하고 이렇게 싸우시는 모습을 보면은 뭐 연세고 뭐 우후죽순이고 이런 얘기들이 되게 웃겨 보여요.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네,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 장담할까요? 우리 서민 교수님이 아마도 제가 이 방송을 하고 나면 제 얘기를 페이북에다 쓰시지 않을까. 얼마든지 들어와입니다. 저는. 그쵸. 근데 저는 이제 끈떨어지는 호박같이 의원직도 아닌데 저를 보고 그 서민 교수님이 또 상대를 하시려고 할지 모르는데, 적어도 저는 그래도 서민 교수님보다 나이도 더, 연세도 더 많고 제가 그렇죠. 얼마든지 저는 들어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교수님.